화요일입니다. 2시. 오늘도 양동환 교수의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소개를. 오늘의 주제는 젊은 세대에게 맹모쓰는 우익,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좌익정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의사들이 많아지는데 우익이 우리나라에서 핍박받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사상전에서 남이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좌익과의 대결에서 약하다. 첫 번째 이유였고, 둘째로는 우익인사들이 상당수에 대한 애착심이 희박해서 우익이 좌익의 도전 앞에 무력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셋째로는 이 나라 우익인사의 많은 숫자가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좌익의 도전에 강하지 못하다. 그 80년대까지 이야기입니다. 보수 우익들이 계속 밖에 없죠. 그러면서 도덕적인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계속 집권하는 과정에서 부패했다.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새겨들어야 될 거리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젊은 세대의 네 번째 이유, 다섯째 이유, 여섯째 이유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날 우익이 돈도 많은데 권력도 향유했는데 왜 좌익들에게 힘을 못 쓰는가?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이 나라 우익 세력은 이론 무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젊은 세대 속에서 우익 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때문에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앞에서 무력하다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좌익 세력은 1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좌익 이론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좌익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 사회를 분석해서 그 나름대로 해결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이 나라의 대학가와 노동자 사회를 중심으로 거의 광기에 가까운 열기를 가지고 좌익 훈련하고 조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익 기성세대는 무엇을 해 왔던가?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에 관한 이론적 학습을 해 오지. 기성세대의 우익들은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는 문제의식 자체를 갖고 있지, 자기들이 좌익과 사상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좌익과 대결하기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론 무장을 철저히 한 젊은 세대의
좌익의 도전 앞에서 무력하게 태극기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극기만 흔들었지 밖에 나가서 고함만 찔렀지 이론 무장, 사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익들이. 근데 얼마나 많은 권력을 향유를 했습니까? 근데 좌익들은 부지런히 학습을 하고 훈련하고 젊은 세대를 조직하고 양성했지요. 이겼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 또한 기성세대의 우익은 젊은 세대에게 우익세 양성하기 전혀 전개하지 않았다. 젊은 세대에게 우익세력의 양성을 게을리 했다는 겁니다. 노력을 전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기성세대의 우익은 젊은 세대의 사상교육을 학교에 맡겨버렸다. 반공교육은 비효과적이고 오류투성이고 생활화되지 않은 것이어서 학생들은 반반공, 반공에 반대하는 것이죠. 반반공에 저절로 물들게끔 하기에 안성맞춤인 것이었다. 오늘날 젊은 세대 사이에는 반반공이 당연시되는 좌익적 사고 경향이 지배적이고 좌익 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니 우익은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극히 무력할 수밖에 없으며 구성된 순수하고 열정적인 행동대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참 딱한 노릇입니다. 자, 좌익에게 무력해진 이유가 뭔가 다섯 번째 원인이 지적이 됩니다. 다섯째로 지난날 반공 우익 독재 정권에 이용당해 온 점 때문에 이 나라 우익은 무력해졌다. 정권에 이용만 당했다는 거죠. 지난날 이 나라의 독재 관주도의 반공 조직을 독재 정권의 정당화에 이용해 왔다. 그 결과 반공 독재 정권의 하수인 집단처럼 되어 버렸다. 지금 아마 이 독재 정권이라는 것이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대중에 의해 우익은 반공 조직에 참여했건 안 했건 간에 독재 정권의 하수인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고, 따라서 일반 대중들에 대한 우익의 호소력은 미약하게 되었다. 민주화가 되면 마치 반공도 포기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풍토는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면은 반공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 잘못된 건데 그런 풍토로 흘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필수나 불가결의 조건이 반공 노선인데, 민주화가 되니까 경각심, 반공 노선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좌익이 민주화를 외치면서 반반공과, 여섯째로 바파랭 현상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스마트폰을 갈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버벅거리는 현상이 심한지요. 같은 우익의 야를 포용치 못한다. 여당은
관용을 베풀망정 우익의 몫을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좌익이 야당을 비판할 때 좌익에 박수를 보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하고 이제 여야 이게 이제 뒤집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떤 이념적인 경계선에서 전선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쪽에서 여야의 경계가 뒤죽박죽 되니까 소위 그 우익, 변두리에 있는 우익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한다면 한마디로. 또 야당은 여당으로부터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좌익과 협력하고, 야당이 여당으로부터 정권 탈취를 위해 좌익 세력과 협력하고 좌익의 협력을 얻기 위해 좌익을 보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세력들에게 가세를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게 가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노총, 정교조, 참여연대, 그런 좌익 세력과 협력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저그들끼리 시민단체들과 언더에서 쿵짝쿵짝 하면서 서로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사시켰잖아요. 정권을 뒤집었잖아요. 예. 상황이 이러하니 좌익 도전 앞에 우익이 단합된 효과적 대응은, 우익의 분열이라는 것은 오래됐습니다. 해방정국부터. 지금도 분열이 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빅토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히려 우익의 어느 한쪽이 좌익과 대결하면 우익의 다른 한쪽은 좌익과 제휴하여 같은 우익을 견제하는 것이,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갖다가 지금 국힘당 내에서 불거졌는데, 이준석 체제가 또 뭡니까? 그 부정선거 말도 꺼리지 마라 해가지고 이리지 난리가 났었는데, 예? 국힘당 내 단합을 해가지고 이 문제의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대권 후보 출마자나 이준석 당대표나 부정선거 말도 못, 그게 야권 분열 아닙니까? 자중질환 아니에요.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감시체제가 엄격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 국힘당의 2차 컷오프에서 벌써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그 자료를 불태웠다? 없앴다? 인멸했다? 공산당 사입니까? 민주당도 경선 결과 퍼센티지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왜 국힘당이 못해요? 왜? 그건 뭔가 뒤가 구린 거 아니에요? 응? 자, 참, 뒤가 참네. 아, 빅토리님. 빅토리님 들어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이 상태면은 좌익 정권이 들어설 소지가 없지 않다. 우려가 없지 않다. 우려가 많아지죠. 88년도 이야기입니다. 자, 양동환 교수 우려, 어떤 1번 타자, 어디에? DJ. 김대중이 들어서지요. 어떻게 하면서? 김영삼 정권이 말기에 IMF 외환 부족 사태,
IMF 사태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것을 빌미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정권은 충청도 1번 타자 좌익의 1번 타자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타자 좌익 정권 노무현 정권 3번 타자 정권이 어디? 그 다음에 4번 타자는 뭐예요? 이거 죽을 사자입니다. 이재명 정권입니까? 죽을 사자. 이 죽을 사자는 뭐예요?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공산화 정권이 들어선다는 4번 타자. 이재명 정권이 용납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자, 여기 한번 88년도 양동환 교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끔찍하게 이 예언을 좌익 정권 들어설 우려 없지 않다. 이런 제목입니다. 네. 민주화의 혼란스러운 진행 속에 좌익 세력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세계 도전은 날로 거세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야 할 우익은 널브러져 무력하게 흐느적거리는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분이 여기 들어오셨, 이 빅토리님하고 1094 사님,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뭐며, 좌익과 우익의 차이는 뭐예요? 그게 용어 전술로. 우리는 지금 보수라고 하는데, 양동환 교수님은 도에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좌익과 우익의 대결로 용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쓴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사상과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원광대학교 사학과에 근무할 때, 제가 강의 시간에 부교재로 강의를 한 1년 정도, 1년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과 언어의 이제 개정판이 나온 게 정치 사상 용어 바로 알기를 해가지고, 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우파 국민들, 태극기 국민들은 읽어야 할 겁니다. 정치 사상 용어 바로 알기. 양 교수님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익들이 용어 세탁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좌익들이 나는 민주화 세력이다, 양심 세력이다, 평화 통일 세력이다 하면서 그 용어를 갖다가 용어로 자기 행동과 자기 자신을 위장을 하게 되죠. 민주화 세력이라면 저 사람 괜찮네 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뺄게이네 하보다 저 사람 민주화 세력이라 하면 덮어놓고 찍어주잖아요. 그게 좌익들의 공산주의자들의 용어 전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공산국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하면은 저것도 민주주의 국가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민주주의는 뷰티풀하다는 거예요.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하면은 그렇게 용어 세탁을 하면은 그것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듯이 보이는 게 그게 용어 세탁이에요. 좌익과 차이가 뭔가,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많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좌익은 뭐냐, 핵심이 뭐냐. 인간의 재능에 관계없이, 빈부의 격차 재능에 관계없이,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평등, 그 명제 두 가지 중에서, 하는 걸 강조해. 평등주의자예요. 평등주의자가 점점 극단으로 가면은 사회주의자가 되고, 더 극단적으로 가면 재산도 갈라먹기로 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자예요. 생산, 소유. 평등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 근데 인간의 그런 평등보다는 인간의 자유로움을 강조하는 것. 뭐예요? 시장을 강조하는 거죠. 시장에서
내가 능력껏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인간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재능을 가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은 경쟁이죠. 시장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시장 바닥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멀리 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능력 없는 사람은 좀 떨어지고 당연히 빈부격차가 그것을 용납, 인간의 불평등을 재산과 재능에 대해서 불평등을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우익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자유, 평등, 박애 그런 것이 인류가 추구해 가야 할 그런 가치.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 자유롭다. 그러나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으로, 우애로, 박애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인류가 있다. 그게 박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은 충돌하죠. 이 자유평등은 모순되는 개념인데 인간의 모순이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를 더 어느 정도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소련 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그걸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을 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체제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자유가 없는 인간은 그건 개돼지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없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평등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익이 무서운 것이 평등한 사회, 완전하게 평등한 사회를 모색을 하다 보니까 자유를 억압하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이 국민들의 생사 여탈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들의 평등 속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라는 민명 아래 레닌이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모택동이라든가 김일성, 이런 세습 독재가 이루어지면서 절대 권력을 장악한 그 교주, 그 헤드, 지도자가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이름 아래 인민의 독재를 실시한 것이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북한하고 지금 중국. 그런 나라 사고 싶습니까? 그것이 그런 쪽으로 가자. 그것이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운동권들, 386 운동권들 그쪽으로 가자 하는 것이 평등을 강조한 거. 그럼 자본주의 모순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모순을. 인류 역사상 완전한 평등을 이룬 사회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좌익이 정권을 잡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진보 세력이라는데 좌익들이죠. 좌익들이 정권을 잡으면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공산화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사파 정권 들어선 뒤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거의 지금 거의 몰락 직전에 와 있습니까? 문재인이 말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를 만들어겠다는 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유토피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회재산 제도가 박탈되고, 기업이 국유화되고, 지금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여러분, 서울시라든가 택시 이런데 국가 보조해서, 철도는 지금 국유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택시, 그 다음에 버스, 언제 국유화 될지 모릅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기자회견 할 때.